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토지생의 캔디! 빠시기 엄마, 요즘 우리 방학인데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그건 캔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배울 게 많은 거지. 노력을 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어른들은 일을 해도 공부는 안 하잖아. 어른들도 일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 거 하는 거고, 공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른들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거 있어. 엄마, 직업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삶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 많은 경험과 지식은 나중에 무기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쓸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뭐든 열심히 해라 하는 거고. 맞아. 이제 시대가 막 변하니까 곧 있으면 로봇도 막 나오고 이럴 거니까 이렇게 배워두면 나중에 블록을 맞추어서 완성이 되듯이 우리 캔디의 성공의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지.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 열공해야겠네. 엄마는 화이팅 할게요. 네. 토지쟁이 빠시기의 조영식입니다. 나라가 참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토지쟁이 빠시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미리 공부해 두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 캔디처럼 초등학생인 이 아이도 자기 꿈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계세요? 저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일이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주는 일을 또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존에는요, 아파트 갭 투자, 분양권, 어떤 상가 등을 사두면 돈이 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 정책이 펼쳐지면 우리는 그때 바로 눈치를 채고 매도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전환 시점을 2017년도 정도에서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안정적인 투자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투자에도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흐름에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로 저는 지금은 토지를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달러나 금, 토지 등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본인이 어느 정도 답을 찾아보고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독이 묻어있는 그런 칼로 요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나오려면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 자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불안한 이런 아파트 투자나 이런 건 분양권은 이제 쳐다보지 않는 거죠. 원재료인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임대 수익도 낼 수 있고, 또는 수익이 낸 다음에 팔 수도 있고 하는 원재료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산업의 축이 지금 변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 변화에 발맞춰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변화를 받아들일 제가 한번 정보로 가봅시다. 이제 스마트한 기술이 들어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주식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주식은 투자를 하나요? 안 하거든요. 자, 토지도요, 지금 현재 해외 투자금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인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투자하지 마셔야 될 곳이 어떤 투자를 하지 말까 생각해 보세요. 묻지마 투자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느낌, 직감으로 하시는 투자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고 투자했던 거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언젠가가 여러분들 생애에
보이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몇십 년 뒤에 되겠지? 이런 직감적인 부분으로는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런 직감을 중요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 저는 교만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동안 모은 돈을 잘못 투자해서 한순간 또 잃어봤습니다. 이게 저의 느낌을 믿었던 교만이었던 거죠. 이제 겸손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근거 하에 투자도 토지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부해 두시는 분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됩니다. 자, 경제 위기 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어떤 투자를 할까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본인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달러나 금이나 토지 쪽을 가는 거죠. 왜?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뭐 이런 땅만 투자하십시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부자들은요, 이 시점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내려올 때 잡지 않습니다. 다 떨어진 다음에 잡아도 충분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전자산이 여러분은 이 중에서 만약에 한다면 어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지금은 안정성과 황금성이라고 있습니다. 황금성은 말 그대로 내가 언제든지 돈으로 환원금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 얘기다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어디인가요? 삼성이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미 삼성은 가장 대표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삼성물건까지 매각이 다 됐습니다. 삼성의 정보력은 국정원보다 빠르다는 속설이 있어요. 부동산은 정보력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부자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산을 지키면서 나중에 내 1억을 10억을 만들려고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현실화처럼 보일 거라는 거죠. 삼성은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준비를 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의 기업도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하면서 미래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새만금을 찾는 이유를 여러분들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삼성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삼성처럼 이렇게 정보력을 가지고 움직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스마트한 기술력을 4차 산업혁명이 펼쳐질 광야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새만금에 지금 현재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스마트한 시티로 전환시킨다는 게 구도시에는 굉장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현재 주민들의 허락을 받거나 할 부분이 아니라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자, 새만금을 보기 전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왜 새만금이냐면 위치가 보세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새만금이 지금 있는 곳이면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까지 딱 벽처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서로 탐내는 거고요. 이래서 대한민국은 황금 투자처가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고요. 새만금의 처음 내걸었던 공약들이 이런 정보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펼쳐질 새만금에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가 또 있을 겁니다. 기업들이 줄 서는 업종이 대부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어떠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에는 문화관광산업이 또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수변 도시까지 지금 하겠다고 국가에서 또 선포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새만금이요 이루어지면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새만금에 되기 전에 어떤 토지든지 길 따라 돈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업들이 지금 속속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변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 관여해서 이렇게 멋진 관광산업을 만들므로써 또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겠다라는 또 계획이 있죠. 새만금의 통합계획 제도가 지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새만금의 특별법이다 해서 속도를 냈던 걸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본격화 들어갔다라는 거죠. 새만금에 길이 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흥분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통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은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현재 통과된 내용만 봐도요. 뭐 제주도 같은 경우 공항 하나만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2배, 3배 상승이 됐던 것처럼 국제공항 생기죠. 그 다음에 도로 지금 구축하고 있죠. 신항만 원래 뭐 10년 걸린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이 다시 또 확보되면서 이번에 설계비라든지가 다시 또 금액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신항만도 빠른 속도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고, 철도도 지금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기사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만금 인입철도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만금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방조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오에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만금은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항만 또한 지금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또 확보가 더 된 상태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기 개통이 될 예정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새만금의 내부 도로들은 또 이렇게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현장에 가보면 지금 현재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구들이 차차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당연히 기업가라면 이런 투자할 만한 곳에 새만금에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줄 서서 들어오는 거죠. 새만금의 통합계획,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승인이 된 건 이제는 자전거도 가속페달을 밟듯이 새만금도 가속페달을 밟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투자 되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경기 속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 이 지금 저희가 산업기술 부분으로 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남에 있어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게 우리 전라북도 우리 자리만 우리 송하진 지사님만 여기 초청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건 이스라엘이 저희 바이오 산업 투자처로 새만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투자가 다 확정이 됐다 하면 그때는 투자가 늦습니다. 빠시계의 결론, 나라가 소란할수록 여러분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안전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보입니다. 나라가 밀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새만금의 국책사업이 지금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해외 투자자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곳이 왜 새만금인지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전한 투자로 가자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토지쟁이 빨시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